오늘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55분, 토요일 오전 10시 55분 날이 덥고, 태양이 잠깐 떴는데 날이 덥고 오늘 또 비가 올 것 같아요. 오늘은 에서의 후손하고 야곱의 후손 간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연대별로 이렇게 좀 모아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이 아셀의 세계에 나오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147세로 사망하고 막벨라굴의 장례식을 치를 때에 1639년이에요. 때는 1639년. 총리 요셉이 56세 때에 그 막벨라 굴을 입구를 막고 서서 야곱의 막벨라 굴 장례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생긴 그 충돌로 인해서 1차 전쟁이 일어나요. 1639년. 바로 에서가 그 막벨라 굴을 막고 서서 그 후손들 아들들하고 해서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1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에서의 목이 거기서 이제 잘려가지고 아주 수치스러운 그 피살이 돼요. 그래서 에서의 머리는 멀리 던져져서 분실이 됐고, 그 1차 전쟁에서 에서의 후손이 40명이 죽고 에서의 추종자 나머지는 총리 요셉 56세의 지휘하에 이집트로 전쟁포로 잡혀갔고, 일주일 후에 이제 총리가 장례식을 다 마무리하고 이집트로 이제 돌아가요. 그 전에 이제 전쟁이 일주일 전에 있었으니까 최소한도 한 열흘 전에는 전쟁이 있었고 또 전쟁포로 다 잡혀가고, 요셉은 그 나머지 장례식 정리를 다 하고 한 열흘 후에 이집트로 이제 갔는데, 곧 이어서 바로 2차 전쟁이 바로 또 이어져요. 1639년 총리 요셉이 56세 때에 2차 전쟁이 바로 일어나는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그 에서의 목이 잘린 시신을 총리 요셉의 그 종자들이 이집트로 가지고 가버려서 전쟁포로 다 이제 묶어가지고 끌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서의 후손들 이제 발칵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긴급히 에서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람세스까지 쳐들어갔어요. 우리 목적은 목이 없는 에서의 시신을 이제 찾기 위해서 갔는데, 일단은 에서의 시신을 확보해가지고 세일 땅으로 도망가는 데는 이제 성공했고, 나머지 에서의 후손들이 여기서 80명이 죽고 또 50명이 또 전쟁포로 추가로 또 전쟁포로 잡히고, 여기 2차 전쟁에서 에서의 손자 스보 13살이 전쟁포로 잡혀요. 나중에 이제 에서의 손자 이 스보 때문에 계속 3차, 4차 전쟁 계속 일어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자, 1585년 총리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후에 이 에서의 손자 또 그 전쟁포로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총리 요셉이 사망한 후에요. 1638년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가 이제 주도로 해가지고 또 3차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는 연합군을 결성을 해요. 연합군을 결성해서 또 이집트의 수도로 또 쳐들어가서 많은 인원이 갔어요. 그래서 80만 명이 이제 연합군 병력이 80만 명이 갔고, 총리 요셉은 57세, 그래서 총리 요셉 쪽에 이집트 쪽은 600명이 나왔어요. 전쟁 이제 온다 그러니까 600명. 왜 600명만 나왔는지 그 숫자가 너무 적어서 아직 아마 총리 요셉이 요때만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병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총리 요셉을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 총리 요셉 그 총리 직할 때가 직접 전쟁할 수 있는 인원이 한 4만 명이 넘는데 4만 명 그거 다 놔두고 600명만 나갔어요. 3차 전쟁에서. 자,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가 83세 1638년 이때 3차 전쟁 때 전사했고 이제 추가 에서의 후손 60명이 사망했고 나머지는 전쟁포로 잡혀갔고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과 원한 보복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후손 간 끊임없는 전쟁 연속이 이어지고 이집트에 잡혀있는 전쟁포로들은 이제 스보를 14살 정도 됐는데 에서의 손자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를 구출하기 위한 전쟁 연합군이 80몇 명이 이렇게 쳐들어갔다. 이렇게 총리 요셉 57세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 사람들 여기 이게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 (600명이) 이제 전쟁하러 나갔고 그 다음에 1637년부터 1636년 총리 요셉이 58세에서 59세 사이 에세의 후손과 세일 땅의 후손 간의 이제 전쟁 1차, 2차, 3차 전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에세 후손도 있지만 세일 땅의 후손이 제일 피해가 컸어요. 인구가 좀 적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어요. 에세 후손과 세일 땅의 후손 간의 전쟁. 그러니까 이 에세 후손들이 세일 땅의 병력을 이끌고서 또 연합 병력을 이끌고서 이제 여기 2차, 3차 막 이렇게 전쟁하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들끼리 이제 전쟁하는 거야. 지들끼리. 너희 때문에 에서 후손들 너희 그 복수 때문에 너희 할아버지 에서의 할아버지 그 수치스러운 그 이제 피살 그거를 원한을 갚으려고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2차, 3차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 딸려가가지고 거기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너무 많이 죽어서 이제 우리가 싸울 그 군인들이 없다. 그러니까 에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떠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전쟁이 됐어요. 그래서 1차 전쟁에 세일이 우세했고 2차 때는 이제 앵기스가 1300명 파병을 해줬어요. 에서 후손을 도와줬어요. 지금 이 부분은 총리 요셉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에세 후손과 지들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때 앵기스가 에세 후손을 도와서 1300명. 또 3차 때 또 이제 안 되니까 앵기스가 추가 파병 또 600명을 또 보냈고 이렇게 해서 이제 4차까지 가요. 4차까지 가요. 이 전쟁이. 3차, 4차. 자, 4차 전쟁에서 세일의 자손들이 아주 그냥 멸종을 해버려요. 아주 그러고 에세 후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을 아주 씨를 말려 어린애들까지 싹 다 죽여요. 자, 큰 전쟁으로는 그 이후에 이제 한 30년이 지나서 부올의 아들 벨라를 아프리카 앵기스의 그 통치자 그 왕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은 앵기스의 측근으로 보여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4차 전쟁에서 세일이 완전히 아주 씨를 말려버려 다 죽여 애들까지 다 죽인 그 후에 이제 요때 데리고 와요. 그러고 30년 후에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서를 30년 통치하고 요때 전사예요. 요때 전사예요. 요때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때는 이제 총리가 89세가 돼요. 자, 야사의 세계 58장 이제 30년이 지나서
총리 요셉이 89세 때요. 이거 총리 요셉이 89세 때. 야사르책의 58장 17절. 이 모든 백성들이 모였고 에세 후손 자손들의 전투를 돕기 위해서 전쟁 집결지는 세일 땅으로 나왔다. 세일 땅에서 일단 80만 명이 다 모였어요. 이 진영이 매우 컸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힘이 많은 백성이었다. 보병과 기병이 약 80만 명이었다. 이 모든 군대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다시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들이 람셋에서 진을 쳤다. 람셋은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어요. 자, 야사르책의 58장. 총리 요셉이 89세일 때, 58장 18절. 총리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과 함께 나갔으니 약 600명.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600명인데 여기는 80만 명인데 상대방은 자 그들이 람셋 땅에서 그들과 싸웠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에 에서의 자손들과 다시 싸웠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이집트 이주한 지 50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656년 이집트 이주해서 50년이 지났을 때 1606년 그때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볼의 아들 벨라가 세일 땅에서 에서의 자손들을 통치한 지 30년이 되었을 때 벨라가 여기서 전사를 해요. 벨라가 여기서 전사해요. 창세기 36장 31절에 나오는 벨라 얘기가 1606년 58장 19절 총리 요셉이 89세일 때 자, 58장 19절 여호와께서 에서의 모든 능력자들과 동쪽의 모든 자손들을 총리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총리 요셉 앞에서 패하였다. 80만 명이 600명한테 패했어요. 야호와의 전쟁이에요. 자, 58장 20절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다.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20만 명이 쓰러졌다. 20만 명. 볼의 아들 벨라 그들의 통치자 왕이 그 전투에서 그들과 같이 사망했다. 전사했다. 그들의 통치자 볼의 아들 벨라가 그 전투에서 쓰러져 죽은 것을 에서의 자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손이 그 전투에서 약해졌다. 58장 21절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과 온 애굽이 여전히 에서의 집에 백성들을 쳤으니 에서의 온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서 달아났다. 1606년 58장 22절 야사르책 58장 22절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온 애굽이 그들을 그날 추격했다. 그들이 또한 그들 중 300명을 또 죽였다. 길에서도 그들을 계속 죽였다. 그 후에 그들이 그들로부터 돌아섰다. 58장 23절 총리 요셉 89세와 그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왔다.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들 중에 잃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명도 손실이 없었고 애굽 사람들 중에서 12명이 이제 전사했다는 얘기예요. 58장 24절 1606년 총리 요셉이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에서의 손자 스보 전쟁포로 33년 차 46살 스보와 그 전쟁포로들에게 짐을 더 지우라고 지시했으니 그들이 전쟁포로에게 철로 더 결박을 했다. 그것들로 그들의 고통이 더 증가하였다. 그래서 전쟁포로 33년 차에서 더 그냥
이제 고생을 하게 생겼어요. 야사리 책 58장 25절. 에서의 자손들이 모든 백성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 성읍으로 수치 가운데 돌아왔다. 이는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능력자들이 그 전투에서 쓰러졌기 때문이었다. 총리 요셉 89세 때에. 자, 에서의 자손들이 보니 그들이 통치한 왕 벨라가 그 전투에서 죽었더라. 그들이 서둘러서 동쪽의 자손들이 백성들 가운데 통치한 사람을 취하였다. 창세기 36장 31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총리 요셉이 89세 때에도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전쟁을 했다는 그 기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 1585년, 총리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 1585년이에요. 1585년이 지나서 이 에서의 손자 스보가 67세, 여기는 67세 도망가서 이제 70세, 또 71세, 또 73세, 또 98세, 또 123세까지의 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요때 도망을 가서 한 3년 정도 후에 앵기스한테 갔어요. 앵기스한테 가서 이제 군대 지휘관으로, 신임 지휘관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계속 앵기스를 이제 뭐라 그럴까, 부추겨 가지고 이집트와 전쟁을 합시다. 이집트를 쳐들어가서 거기 뭘 뺏어 오든 뭘 하든 이제 그렇게 하자고 계속 이렇게 이제 부추겨요. 그게 1581년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가 71세예요. 71세, 여기. 자, 야세르 책에 60장, 그 후에 60장 28절.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여자를 사이에 두고서 아프리카 왕 앵기스하고 이탈리아 왕 니블로스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그 니블로스가 여기서 전사하고 앵기스가 승전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 후에 니블로스를 장사 지내고 그의 아버지 루쿠스가 그의 군대와 함께 사르두니아, 지금도 사르디니아라고 있어요.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에, 중부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의 섬인데 큰 섬. 그것이 옛날에 사르두니아, 지금 이름이 사르디니아라고 아직도 거기 있어요. 섬이에요, 섬. 여기는 섬이에요. 아일랜드예요. 으로 왔다. 그 형제, 남쪽에 있는 앵기스 왕,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탈리아 비벤투의 성읍 띠르누스라는 왕의 성읍으로 이제 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띠르누스가 도전을 해와서 띠르누스가 이제 죽이고 이제 다 무덤에 이제 매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예 띠르누스 고향 비벤투라고 하는 이탈리아 땅으로 이제 쳐 들어갔어요. 야세르 책의 60장 29절. 이탈리아의 비벤투라는 그 거주민들이 아프리카 왕 앵기스의 명성을 듣고 그를 매우 두려워했다. 그들이 울며 애원하며 그를 전쟁 패배로 적장의 왕이 이제 방문을 이제 하는데 마중을 나간 거예요. 안 나갔다가는 진짜 다 몰살을 할 테니까, 그래도 억지라도 환영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 비벤투 거주민들이 앵기스 왕에게 애원하며 말하되 그들을 죽이지 않기를, 그들의 성읍을 멸하지 않기를 간청했다. 이에 그가 그렇게 하였다. 이는 비벤투 이탈리아가 그때 시팀은 사이프러스 구부로, 이 시팀족은 마케도니아, 여기는 이제 마케도니아,
자손들, 그러니까 요게 마케도니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에 사는 사람들, 그 후손들인데, 여기도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프러스 섬의 자손들의 성읍들 중 하나로 인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그 성읍, 비벤투, 이탈리아를 멸하지 않았다. 그 지역적으로는, 이 북으로는 섬이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는 반도, 이탈리아는 이제 이탈리아 반도인데, 뭐 그리스 사람이 다 같은 민족들이에요. 자, 1581년, 이제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고 그 예쁜 여자를, 자니아를 데리고 와서 이제, 부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야세르책의 60장 30절, 그날 전쟁 패배로 인해서 적장의 왕의 이제 방문, 원래 목적은 적장의 왕이 와서 이 비벤트를 완전히 몰살하려고 왔는데, 그 적장의 왕을 억지로라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다. 비벤투, 이탈리아의 중부 이탈리아의 거주민들이 앵기스에게 애원하며 그들을 죽이지 않기를, 그들의 성읍을 멸하지 않기를 간청했다. 요때는 1581년, 요때는 중간 그들의 성읍을 멸하지 않기를 간청했다. 이에 그가 그렇게 하였다. 이후로 앵기스의 왕 군대들이 시티무를 약탈하거나 노략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다. 사이프러스로 이제 약탈하러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약탈 및 노략질하러 시티무로 나갈 때마다 앵기스의 군대 장관 아니지만 이제 그 신임 지휘관, 군대 지휘관, 신임 지휘관이 에서의 손자 스보가 계속 그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따라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스보도 그 전쟁에 참전했지만 그 전쟁 어땠다는 그 기록은 없고, 또 시팀 섬으로 가서 그 예쁜 여자를 데리고 올 때도 거기도 따라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군대 지휘관이니까 군대가 거기 나갔으면 따라갔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아프리카의 앵기스 그 본거지에 돌아와서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는 야사르책 60장 31절. 이 일 후에 앵기스가 그의 군대와 함께 방향을 바꿔서 그들이 푸짐나의 성읍 시팀 섬, 사이프러스 섬에 갔다. 앵기스가 우즈의 딸 자니아를 아내로 취하고 배를 타고 그녀를 사르디니아 남쪽 앵기스의 본거지 아프리카로 데리고 왔다. 1581년 이제 예쁜 여자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또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프리카로 와서 아내로 삼고, 그 이후에 이제 1581년 이제 에서의 손자 스보가 계속 이제 그 앵기스를 부추겨서 전쟁을 하자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에서의 손자 스보가 앵기스의 군대 지휘관으로 앵기스를 계속 부추겨가지고 야곱의 아들들, 또 그 당시는 애굽의 18왕조가 있었는데
아직 18왕조가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에요. 히소스 왕조를 멸망하고 이제 한 4년 정도 지났으니까 3년 정도 지났으니까 아직도 가나안에서 전쟁할 때요. 야곱의 아들들 애굽의 18왕조를 이제 공격을 하자고 자꾸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은 에서의 할아버지, 에서 할아버지의 그 불명예스러운, 그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공격하자고 하는 건데, 이때는 총리 요셉도 다 죽었고, 또 그 아들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죽기 시작을 할 때요. 그때 이제 전쟁을 하러 가자고 계속 이제 이렇게, 부추겼어요. 야곱의 아들들 애굽의 18왕조를 공격하자고 전쟁을 도모해서 이때는 이제 그때 그 도모할 때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15살이 앵기스의 그 종으로 있었어요. 그 종으로.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없음, 승리 불가, 점괘 패전을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 계획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앵기스를 유혹해서 이집트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쳐 들어가는 그 이제 출전하기 바로 직전에 앵기스가 전쟁 포기를 하고 무장을 하지 않고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에서 손자 스보는 패전할 전쟁을 도모한 죄로 인해서 재빨리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앵기스로부터 도망을 해가지고 시딤, 이게 한 1300마일 정도 떨어졌는데, 멀리 떨어지는 시딤 섬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시딤 섬에 가서 이제 한 1년, 2년 이렇게 살다가 전쟁을 이제 잘한다 그러니까 도망 왔는데 계속 약탈자들이나 뭐 이런 이제 그 침략자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시딤 그 섬에. 그래서 그 시딤 섬에 쳐들어온 약탈자를 상대로 해서 대리전쟁, 돈을 받고 나가서 약탈자들을 쳐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이제 생겼어요. 자, 그때 당시 1563년 이집트 이주 93년이 됐을 때 레이가 137세였을 때 사망했고, 이집트 이주 당시는 44살,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레이가 137세로 사망한 이후로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전쟁이 또 일어나는데 1554년 스보가 이제 시딤으로 가서 거기서 통치자가 됐어요. 그래서 73년부터 통치자가 돼가지고 이 98년도에 이 전쟁을 일으켜요. 스보가 전쟁을 일으켜요. 시딤 섬의 통치 25년 차에 연합군 80만 명 이끌고 이집트를 공격, 스스로 전쟁에 참전한 애국 30만 명, 또 이스라엘 차출 지원 병력 150명. 근데 요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스보가 여기에 있을 때에 에서의 손자 통치자가 스보하고 한번 전쟁을 한번 붙어볼 뻔했어요. 같은 에서의 후손인데 그 백성들이 에서의 후손이 있고, 이쪽 섬의 꾸브로 사이프러스 섬은 백성들이 그 시딤족이에요. 시딤족은 마케도니아 그리스 백성들이에요. 백인들 백성이에요. 여기하고 전쟁을 한번 할 뻔했어요. 그 얘기를 이어서 할 거니까 일단은 여기서 끝내고